혹시 융의 그림자 이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신분석학자 융은 우리 안에 우리가 억압하고 외면하고 소외한, 하지만 우리의 또 다른 우리 자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림자가 모든 사람 안에 다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그림자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싫거나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외에 그냥 왠지 모르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융을 우리는 그림자가 표현했어요. 알고 보면 그 내가 싫어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런 면모가 우리의 또 다른 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는 회피하고 억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그림자를 우리 안으로 통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우리로, 더 큰 나 자신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그림자 이론인데요. 이 재밌는 거는 이 융은 아니무스와 아니마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아니무스 즉 여성에게는 마음속으로 어떤 상징적인 남성이 있고, 저와 같은 남성에게는 아니마와 같은 상징적 여성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는 이 양성이 서로 통합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더 큰 나로 갈 수 있다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상당히 타당한데요. 모든 사람이 다 남자답다고 해서 남자다운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되게 마초 같은 사람에게도 여성적인 면이 있고, 또 반대로 상당히 여성적인 그 여성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저는 이제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안티 페미니스트도 아닙니다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여성성에 잘 들다 보면은 또 의외로 그런 굉장히 남성적이고 진취적이고 자기 사랑을 적극적으로 성취하고 있는 또 그런 여성들을 우리 사회에서 찾아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융의 그림자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MBTI 이론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융의 그림자 이론을 바탕으로 영화 파묘를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키워드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것은 정신분석 매니아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고요. 여러분들은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를 볼 때 저는 이제 우선 1초반부, 극초반부의 일부, 즉 오프닝 장면만 볼 거예요. 그 최민식 씨랑 그다음 또 한 번 그 유해진 씨가 나오고 있는 그 바로 그 전 장면까지만 볼 건데요. 요 장면만 보더라도 한 3분짜리에서 5분에 불과한데도 상당히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빛과 어둠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누가 빛을 등지고 있는지, 즉 누가 어둠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시죠. 자, 영화 시작 장면이에요. 땅 하면서 영화가 딱 바로 이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뭡니까? 마치 태양이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장면이 시작이 돼요. 되게 의미심장한 장면이에요. 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나와요. 마치 태양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딱 봤을 때 처음에는 이거 첫 장면부터 이렇게 태양과 어둠, 빛과 그림자 간의 대결이 아닐까라고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거울이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이게 비행기의 그 어떤 바깥을 보는 소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유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저도 가끔 이제 비행기를 탈 때마다 장난을 치는데 비행기에 제 얼굴이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리는 바깥 세계와 외부 세계를 절단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어주는 관계이기도 하고, 반대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반사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죠. 네, 이와 같은 것을 유심히 염두에 두면서 영화를 시작하게 되면 이것은 응시로부터, 즉 응시가 키워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바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빛의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 했죠. 빛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떨어질 때는요, 현실 세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 의견이니까 참고로 봐주시고, 자 보시죠.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이 김고은 씨하고 남자 주인공이 딱 앉아 있는데, 김고은 씨는 늘 이렇게 빛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제가 빛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떨어지면, 즉 빛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떨어지면 아직 이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있다고 말했죠. 마찬가지로 빛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떨어지고 있고 김고은 씨는 빛을 받고 있으니까 요 전체 장면은 아직까지는 현실 세계에 이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뭡니까?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은 뭡니까? 심상세계, 상징세계 또는 귀신과 같은 비현실 세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남자 주인공은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요. 이 오프닝 장면을 꼭 보실 분은 꼭 봐보세요. 눈을 감고 있는데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 남자 주인공, 즉 어둠 속에 잠겨있는 이 김고은 씨의 아니무스라고 표현할 상징되는 이 남자 주인공, 이 제자는 눈을 딱 뜹니다.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눈을 딱 떠요.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네,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 눈을 딱 뜹니다. 이렇게. 그쵸? 저는 이 남자 주인공의 상징적인 의미가 제자라는 것도 있지만 그 제자라는 것도 되게 상징적이거든요. 제자라는 것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김고은 씨의 아니모스, 즉 김고은 씨의 그림자이자 또는 서포터, 수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요 이제 회계사분이 이 김고은 씨에게 그 무당 일을 의뢰한, 퇴마를 의뢰한 그 집안의 이제 약간 집사 같은 역할을 하세요. 이 남자, 이 중년 남자분이요. 그래서 이 중년 남자분이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집안은 뭐 어떻고 어떻고 돈이 뭐 많네요. 어쩌고 막 소개를 하는데 이제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 남자 그 집사의 왼손이 팍팍팍 떨립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죠. 근데 사실 긴장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차를 데리고 와서 모셔오는 거지. 그리고 이 집사는 사실 그 집안에 뭔가 밀접한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집사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상당히 긴장한 듯한 모습을 바로 다음 장면처럼 보여줍니다. 손을 보시죠. 계속 떨고 있죠, 손이. 상당히 저는 밀턴 에리스 정신 방법으로 보면은 이 남자가 뭔가 굉장히 이 영화에서 중반부나 아니면 후반부 때 뭔가 다른 역할을 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집사의 역할은 아니지 않을까, 뭔가 그 이상의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 손을 보면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렇죠. 손이 이렇게 떨리고 있죠. 그리고 잘 보면 사실 눈도 빠르기도 상당히 빨라지긴 하는데요. 우선 중점적으로 우선 제 방송은 이제 입문자나 아직은 요 어떤 전공자분이 아니시니까 손만 주목해서 보도록 하시죠. 그렇죠. 손을 보면 상당히 떨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또 보도록 하시죠. 자, 아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제가 현실 세계라고 했죠. 빛이. 근데 반대로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지는 그 상황에서는 뭐다? 상징 세계, 심상 세계, 비현실 세계로 들어가는 장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시죠. 이제 퇴마를 하려고 아기가 있는 병원 앞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뭡니까?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있고 김고은 씨는 늘 빛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남자 주인공은 늘 빛 너머 그림자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전체 장면도 곧 있으면 퇴마라든가 귀신이 나오겠고 뭐 그런 이제 상징적인 장면들, 심상 세계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오겠다라고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것도 상당히 재미있죠. 카메라를 딱 보는 제4의 벽을 뚫는 듯한 요 느낌도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감독이 의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미묘한 장면들을 통해서 뭔가 현실 세계와 심상 세계의 이 벽이 흐릿해진다면 영화 세계와 우리 세계의 벽이 흐릿해지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 눈빛을 보면서 좀 그런 재밌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재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눈빛을 보면서 나랑 김고은 씨 뭐 눈싸움 하자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이 벽이 허물어지고 있구나. 영화와 나 사이에 벽이 허물어질 수도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뭐라고 했죠? 심상세계, 비현실세계, 귀신들이 있는 세계, 상징세계로 들어간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반대로 남자 주인공이 빛을 받고 있네요. 따라서 그 역할로 인해서 여자 주인공인 김고은 씨는 완전하게 어둠 속에 갇히게 되고 심상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그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남자 주인공이 뿅 하고 사라져요. 이제 김고은 씨 혼자서 완전한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심상세계에 완전하게 들어가고 있는 그 장면을 이 오프닝의 사소한 이 장면 하나를 통해서 감독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게 실패예요. 자, 실패했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냐? 다시 빛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현실 세계라는 겁니다. 다시 남자는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고 심상세계로 들어가는 그 길이 차단이 됩니다. 실제로도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악의에 대한 테마가 실패해요. 그리고 김고은 씨가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악의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더 위 때부터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 집안 그 으리으리한 그 저택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오프닝 장면인데요. 어쨌든 다시 빛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떨어지는 거 보니까 실패했네. 심상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완벽하게 잘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외국인 의사의 존재예요. 딱 이 장면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요. 외국인 의사는 뭡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뭐 테마가 뭔지 뭐 알 수가 없고 뭐 파면이 무당이 이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쪽 세계는 또 엑소시즘이나 뭐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의사는 현실과 우리를 잇는 존재 혹은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정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외국인 의사가 빛에 있을 때는 현실 세계고요. 외국인 의사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는 지금 심상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 무관한 존재니까요. 마치 돌이나 뭐 나무와 같은 상징적인 그런 존재가 되겠죠.
자, 지금 빛에 있죠? 빛에 있고 특이한 게 뭐냐면요. 빛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떨어지긴 해요. 심상색이긴 한데 특이하게 이 여자는 아직 왼쪽에 있는 빛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어둠 속에 잠겨있는, 아직 그 어둠 속에 아주 깊게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의사는 현재 그래도 전체적으로 빛을 받고 있다. 즉 현실 세계에 아직은 있어요. 그리고 김고은 씨도 여전히 빛을 받고 있고 왼쪽에서 상당히 멀리 있기 때문에 뭡니까? 왼쪽에서 상당히 멀리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에 밀접한 존재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죠. 요거는 그냥 이정표예요. 네. 근데 그 다음 장면 다시 보시면 완전히 빛에 가려져 있고 이 두 분은 뭡니까? 이 파묘의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그 퇴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집안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두 분들은 완전하게 빛에 가려집니다. 예. 완전하게 빛에서 어둠 속으로 지금 딱 이렇게 가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회계사분이 손 달달달 떠는 걸 통해서 단순한 이 집사의 역할이 아니다. 뭔가를 알고 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오프닝 이후의 장면에서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단순한 회계사 같진 않아 보입니다. 제가 딱 오프닝 장면만 보고 그 뒤에 장면 안 봤는데요. 아마도 그 이후에도 뭔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이제 퇴마가 이제 실패를 하고 이제 아기 갖고는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더 큰 자택으로 이제 가는 장면인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로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딱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김고은 씨가 그 빛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 직시하겠다, 피하지 않겠다는 장면이면서 앞으로 이 영화가 점점 더 어디로 가고 있다? 심상세계, 귀신들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장면도 되게 재밌어요. 색깔이 옅어지고 짙어지고 있죠.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길도 구불구불하고 있지만 이건 미학적으로 봤을 때 뭐 제가 미학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결국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옅은 데서 짙은 데로 간다. 시각적인 것도 효과도 있고 시각적인 아까 그런 색깔적인 효과도 있고 시각적인 효과도 있으며 또 이 미묘하게 이 도로가 이 두 세계를 이제 구분하고 있는 역할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자동차 또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같이 감으로써 점점 더 그 퇴마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저의 설명을 쭉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영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은 암시를 계속해서 지금 감독들은 때려박고 있는 거예요. 미묘하게 암시적으로 빛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은근슬쩍 계속해서 이런 느낌들을 계속 심어넣음으로써 영화에 몰입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목적에 충실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마찬가지죠. 자, 이 여자, 이 중년 여자,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여전히 이들은 아직 퇴마를 받지 못한, 즉 파묘가 되지 않은 어둠 속에 잠겨있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 가려져 있고, 특히 이 남자의 아니무스 역할, 이 중년 여자의 아니무스 또한 실제로는 이제 아버지라고 사돈인가 아마 장인어른이라고 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네, 어둠 속에 잠겨 있죠. 시아버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어둠 속에 잠겨 있고 마찬가지로 거짓된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된 빛인데 이건 자세히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뭡니까?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고 있고 빛을 차마 지금 보지 못하고 있죠. 빛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강력하게 심상세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이렇게 시녀들 이런 분들, 일반적인 분들은 빛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듯 이분들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빛은 이렇게 들어오고 있긴 해요. 하지만 다시 그 빛이 온 방향으로 다시 감으로써 이분들은 아마 특히 이 시녀분들은 다시 현실 세계, 왜냐하면 제3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니까, 조연이니까 사라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김고은 씨는 지금 오른쪽에서 빛이 왼쪽으로 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이 세계로 오고 있는 겁니다.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심상 세계로 건너가고 있고, 재밌는 건 이 두 분들은 여전히 빛을 받지 않고 있는 그림자 세계로 들어가고 있네요. 사실 이런 것도 그렇고 디테일하게 따지면 정말 재밌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은 이제 이 방송을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은 심화 과정이 아닌 기본 과정만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장면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자꾸 소품들 눈에 보이고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우선은 보도록 합시다. 왜 패스트푸드일까요? 자, 어울리지 않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심상 세계로 김고은 씨가 여기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분과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김고은 씨도 같이 심상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지금 감독이
반복적인 장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면요, 이것들이 막 흐트러져야 돼요. 빛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근데 지금 뭡니까? 계속해서 빛의 방향이 일정하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 이거는 저는 어느 정도 의도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그다음 뭡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시녀분들은 다시 빛이 있는 세계로 가죠.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다. 빠빠이 안녕히 가십시오. 근데 이 남자는 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늘 어둠 속에 있으니까 심상세계에 깊이 사로잡힌, 즉 귀신들의 세계에 깊이 사로잡힌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인데요. 이 2층에서 지금 1층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시각인데 마치 뭡니까? 야수들이 요 창살과 같은 장식물들을 통해서 그 바깥 세계 인간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안에 있는 괴물들,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림자들이 우리들을 응시하는 것처럼, 마치 니체의 말처럼 심연이 우리를 응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 또한 이 오프닝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장면이라 보여주고 감독분께서 이 앵글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셨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빛은 여전히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네, 심상세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고은 씨가 보고 있죠. 마찬가지로 김고은 씨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인 김고은의 그림자인 요 남자 주인 배우 또 그 너머에 있고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혀버렸고, 이분들은 더 심각해요. 빛이 옴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갇혀져 있는, 굉장히 이건 미묘하지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빛이 받고 있어. 근데 빛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장면이죠. 감독분이 이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이 장면만으로도 이 두 사람이, 특히 이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단순한 장면이지만 빛이지만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이 장면 하나만으로 이 영화의 분위기를 한 번에 그냥 딱 잡아버린 거죠. 자, 그다음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장면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보시죠. 우선은 비대칭이죠. 그 다음에 비대칭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남자, 김건우 씨의 그림자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그 남자 배우의 얼굴도 위에는 손인데 아래는 얼굴이죠. 대칭이 깨졌죠. 마찬가지죠. 오른손은 여기인데 왼손이 지금 비춰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손을 보면 이게 오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찍음으로써 오른손이 왼쪽으로 가는, 상당히 역동적이고 모든 것들이 반대가 되고 있는 마음속 세계로 계속 진입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색깔도 상당히 재밌죠. 주황색이고 초록색이고. 네,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장면인데요. 이건 굉장히 저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고 되게 상징적인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뭐냐면요. 제가 이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설명했죠.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쩌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했는데, 그게 깨지는 순간이 나옵니다. 이 원칙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순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 오프닝이 끝납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 바로 요 장면이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둘이 뭐 졸라게 뭐 얘기하나 보다, 야구리 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딱 하나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왜냐? 우선 여기 있는 것들이 사물이기도 하지만 사실 잘 보면 뭐 부처상도 있고 굉장히 악마들 같은 그런 느낌들이 되게 많아요. 야수들, 악마들, 그런 기괴한 나무들. 즉 뭡니까? 보통은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마음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반대로 빛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현실 세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뭡니까? 그것은 제가 바깥의 태양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그 태양을 인공적인 조명이 대체해버렸잖아요. 태양이 사라진 순간이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이 김공우 씨와 같은 외부인이 있는 이 아치 너머에 있는 세계와 이 아치 안에 있는 이 집안 사람들의 이 세계는 완전히 이 전등에 의해서 인공적인 빛이 태양을 대신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줘버릴 정도로 이미 그들의 세계는 가상적인 빛, 현실과 비현실이 완전히 어그러지고 그것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는 억지로 된 빛, 완전히 어그러진 빛들이 대신하고 있고, 그것들을 마치 이 기괴한 조각상들이 그 아래에서 머무르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저는 하나의 강력한 상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기괴하게 자란 나무들, 이것들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정도의 클래스의 감독이라면 이런 구도라든가 앵글이라든가 사물 배치라든가 느낌을 아무 이유 없이 주진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장면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 집안 사람들이 속된 말로 이제 골마 썩은 거 아니고 이제 골마 들어갈 때는 골마 들어갔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바깥에 있는 태양과 안쪽에 있는 태양이 서로 막 어그러지고 엉키고 살 정도로, 즉 가짜 태양이 진짜 태양의 역할을 할 정도로 상당히 그 귀신 들림이 많이 진척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접어들고 이제는 주인공들조차도 어둠 속에 젊어들고 있죠. 완벽하게 이제 영화의 오프닝의 역할이 끝나가고 있고 본격적으로 어둠 속 세계, 네, 비현실 세계로 접어드는 그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최민식 씨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1부가 시작이 되는 것, 전반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부터는 제가 아직 보지 않아가지고 본 후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2부를 또 동영상을 찍고 다시 여러분들께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영화 분석, 네, 파묘를 한번 영화를 한번 정신분석적인 융의 그림자 이론을 바탕으로 저만의 해석을 가미를 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잘 보니까 또 이번에는 김고은 씨가 얼굴에 이게 막 써져 있네요. 아까는 요 남자 주인공의 팔에 써져 있는데 그건 또 2부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2부 가서 얘기할 걸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은 오프닝 장면을 중점적으로 보긴 했고요. 어떻습니까? 빛과 그림자 그리고 소품 하나하나에도 감독의 생각이 이게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저의 추측이 좀 아다리가 맞아 보이죠? 네, 그렇게 설득이 됐으면 이제 저의 이 세례는 성공을 한 거고요. 뭔 개소리냐 이러면 좀 제가 아직 내공이 딸려서 여러분들 설득시키지 못한 거니까 좀 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자, 개소리는 그만하고요. 자,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늘 행복한 한 해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